안녕하세요. 액세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액세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액세스는 단순하게 어떤 기능을 적용하고 해당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주된 어떤 기능들이라서 또 문제가 패턴화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부분 점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뭐 엑셀 같은 경우는 뭐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애들은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부분 점수가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과목이 엑셀이고, 액세스는 조금만 더 연습하시고 조금만 한 번만 더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은 DB 구축을 볼 거예요. DB 구축, 즉 엑세스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서 우리가 배운 어떤 쉘의 데이터를 입력한 그런 것들, 얘네들을 모아놓은 건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양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액세스는 그러한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다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적합한 그런 아이다. 현장에서 이 엑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 액세스를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업체 교육 같은 거 가보면은 엑셀은 잘 써. 정말 잘 쓰는데 액세스를 거기다가 얹으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고 보고서도 뽑을 수 있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취득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시면 얘네를 또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마음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DB 구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가 바로 테이블입니다.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서 한 시트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이블 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요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배점이 20점이나 돼요. 그리고 각각 문항이 5개고 각 4점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20점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20점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네, 너무 쉬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형식 설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 액세스에다가 내가 점수를 넣는다든지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엑셀에서는 사용자 정의 서식이라고 그래서 뭐 숫자 형식, 통화 형식, 날짜 형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어떤 항목에는 나는 점수만 넣을 거야. 그럴 땐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숫자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숫자 형식으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나는 여기다 이름만 넣을 거야. 그러면 텍스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하게 첨부 파일이나 또는 예, 아니요, OLE 개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은 사실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열, 즉 뭐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걸 넣을 때는 텍스트를 이용합니다. 이게 텍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짧은 텍스트하고 긴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메모가 있었는데 메모가 긴 텍스트로 아예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255자가 안 되는 애들은 짧은 텍스트, 그리고 255자가 넘는 애들은 우리 긴 텍스트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좀 밑에다가 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짧은 텍스트와 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예요. 숫자는 정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수라고 하는 애와 그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정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2,000까지 넣을 수 있는 일반 2바이트 정수가 있고요. 롱을 주게 되면은 4바이트예요. 그래서 총 24호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는 아이는 뭐냐면 바로 숫자를 255까지의 사이의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필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바이트를 설정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단위는 우리 비트였어요. 전기 스위치가 켜졌냐 꺼졌냐 이 두 가지의 경우수로 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경우수다 보니까 우리가 이진수도 컴퓨터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이트는 뭐가 되냐? 8비트가 1바이트가 된다. 머릿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됐었어요. 이건 뭐냐? 이 비트가 바로 이 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릿수가 8개야. 8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십진수로 변경해 보면 256이 나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수치의 개수가 1바이트가 총 256이에요. 문제에서 만약에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를 넣어라 그러면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된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얘가 왜 이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일련 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을 때 써요. 또 예, 아니오는 true and false나 yes와 no, 그다음에 on, off 이럴 때 쓰고요. OLE라고 하는 게 object link embed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에 연결할 수 있는 외부의 다른 개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 소리 이런 아이들 또는 뭐 확장해가지고 워드, 엑셀 이런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첨부 파일은요. 이런 워드, 엑셀, 그림, 소리 파일 뭐 이런 거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첨부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첨부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 두 개가 약간 병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첨부다 그러면 첨부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간혹 지엽적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또 이제 기본 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볍게 보세요. 이제 기본 키라고 하는 애는 어떤 테이블에서 기준이 되는 키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학번 같은 거 이렇게 그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필드를 우리 기본 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필드 크기는 내가 하나를 이렇게 거래처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거래처에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5다 그러면 255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8이다 그러면 8자까지밖에 못 넣는 거죠. 기본값은 어떤 필드에 내가 값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값을 의미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는 요거예요. 두 가지. 아주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되는데 시간을 제외한 오는 날짜만 표시할 때는 데이트를 쓰고요.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할 때는 now를 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뭐 엑셀도 똑같죠. 쟤는. 다음에 이제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애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고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 영, 뭐 7, 8개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떤 고정된 틀이 있죠. 이걸 우리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가 뭐 010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이다.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차 번호도 경기가 요즘엔 경기 안 쓰지. 경기가에 뭐 53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틀이 있게 되는데 그런 틀을 우리가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맞춰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입력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만 넣겠다 그러면 0, 9 샵을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99% 0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번호를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010에 555에 뭐 56666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얘네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0000에 0000에 0000 이렇게 입력 마스크를 주면 돼요. 저기서 쓰는 우리 0은 숫자가 아니라 코드예요. 코드.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단위는 세 자리 강제로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네 자리 강제 입력, 뒤에 네 자리 강제 입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 뒤에 있는 거를 9999 이렇게 쓰게 된다면 얘네는 선택이 가능해. 즉 입력을 하나 안 해도 돼. 근데 전화번호가 우리가 뒤에 세 자리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는 다 0000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할당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얘네들은 우리가 필기에서 많이 봤던 아이들인데 실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거의 0 아니면 9야. 0 아니면 9. 그래서 9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는 0에서 9까지 넣을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공백이나 연산기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샵은 공백이나 연산기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필드에 연산기호나 공백을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그래서 거의 얘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0을 넣는 걸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문자열에서는 이 L이에요. L. L은 뭐의 약자냐면 레터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레터가 편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글자 수 하나, 글자 하나, 그지? 요걸 우리가 레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필수로 우리가 문자를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재들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영문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문 필수. 근데 그게 아니야.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 한자도 강제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름이 세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자 수를 세자로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LLL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세 글자 필수로 넣어야 돼.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글자 수가 뭐 2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지? 이런 사람들을 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이렇게 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4개로. 네?
그러면은 네 글자가 네 개인 이름도 있잖아요. 뭐 선우, 재덕 뭐 이런 것처럼 네 자인 사람도 넣을 수 있고 세 자인 사람도 있고 또 두 자인 사람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물음표고요. 그리고 필수로 내가 세 글자를 넣겠다. 그냥 빡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글자는 한글로 한 글자 강제 할당하고 중간에 하이픈 넣고 뒤에 숫자를 두 자 넣을 수 있게 해. 요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애예요. 요거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숫자하고 문자를 혼용하는 형태로.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뭐가 또 나오느냐면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한번 쭉 보세요. 요거. 여기다 특정 코드를 넣을 거예요. 제품 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넣는데 얘는 무조건 대문자여야 돼. 그리고 꼭 얘네 코드는 앞에 두 글자와 뒤에 뭐 한 글자 그리고 숫자 두 개로 표현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AB 코드 AB에 뭐 T라고 하고 얘는 01이라고 하는 특정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앞에서 이 부등호를 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소문자로 A, B라고 넣더라도 얘가 실제로 테이블에 입력될 때는 어떻게 표현된다? 대문자로 표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등호를 주면 돼. 아셨죠? 부등호 방향 잘 보시면 되죠. 야, 이쪽으로 크게 해 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네들은 뭐예요? 이 소수점이고 쉼표고 세미콜론. 얘네 세미콜론 어디에 써요? 우리 날짜 입력할 때 쓰죠? 그리고 얘네 구분 기호 하이픈 슬러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하이픈이나 슬러시는 우리 연 월일 구분할 때 쓰죠? 그래서 뭐 YY, MM, DD 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 DDD는 없어. 그치? DDD 이런 건 없어. 여러분들 DDD 모르시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DDD가 참 확 오네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패스워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문자를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입력은 숫자로 제대로 하되 패스워드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얘네는 숫자가 보이지 않고 에스터리스크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입력 마스크 구조인데요. 첫 번째 단위 뭘로 구분해요? 네,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얘네 좀 두껍게 이렇게 해줘보자. 이렇게 세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앞에는 마스크 기호예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뭐 L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간에 뭐 이런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LL AA00 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든다 했을 때 중간에 이 하이픈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이 하이픈 기호를 이 테이블에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예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표시만 할 것이냐인데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할 때는 0을 주면 되고요. 세미콜론 두고 0을 주면 되고요. 아니면 생략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얘는 기호일 뿐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입력 시의 표시 문자예요. 얘네 입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때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샵샵 다시 뭐 샵샵샵샵 이렇게 네 자리로 해가지고 각각 입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력 표시 문자가 세 번째 단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가 쭉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여기 돈이 아닌데 왜 원이 붙었나요? 하시는데 엑세스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호를 넣기 전에 얘가 기호야 라고 선언하는 애가 또 통화 기호야. 얘가 통화 기호를 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주어야 얘는 기호야 라는 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는 강제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할당을 하고 중간에 기호가 있는 거고 뒷자리 가고 얘 저장 여부 중간에 있는 이 기호를 저장할지 여부를 생략했어요. 그럼 저장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기본 입력 프롬프트는 대기 문자거든요. 얘는 언더바인 거야.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네는 기호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를 일반 사용자 기호로 표시를 할 때는 원원을 두 개를 줘요. 이렇게. 액세스에서는. 왜? 이 첫 번째에 있는 원은 야 뒤에 있는 애가 기호야 라고 하는 선언이고 얘가 실제 통화인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기억 안 해도 돼. 왜? 쟤는 자동으로 액세스가 넣어주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들어간 거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 0 들어갔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하이픈 기억하라는 얘기고 얘는 입력 프롬프트는 에스터리스크고요. 얘는 다 대문자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어서 유효성 검사 규칙
규칙이에요. 이게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앞에서 본 우리가 입력 마스크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뭐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입력 마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자릿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입력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유효성 검사 규칙은 어떤 특정 범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점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점수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점수가 어때요? 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범위를 설정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주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합니다. 또는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됩니다. 엑셀에서도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듯이 해당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런 입력 마스크는 뭐예요? 각 자리에 대한 얘네를 영어를 쓸지 숫자를 쓸지 요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따로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 범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점수라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 점수에서 보면 범위가 있겠죠. 숫자에 대한 범위 이런 거는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점수가 지금 총 몇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세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우리 점수다 그러면 0에서부터 100점까지다 그러면 999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왜? 만약에 0을 주면 세 자리를 강제로 할당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어떤 자릿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력 마스크라고 하고 이 필드에 들어가는 값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교 연산자가 뭐야? 이상 또는 일단 한번 써볼까요? 비교 연산자. 예를 들면 뭐 같다도 될 수가 있겠고 다르다도 될 수 있겠고 뭐 이상이다, 초과다, 이하다, 뭐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비교할 때 사용하는 애를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얘네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건 뭐죠? 0이 아닌, 즉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필드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0 초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니까 1부터 되겠지. 그래서 1 이상인 값을 써라.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교연산자 보시는데 뭐 이런 경우는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얘랑 같은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같은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뭐야, 양수를 입력해라. 1 이상인 거. 0 초과면 1이 되겠죠. 부등호 보실 때 이렇게 는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값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1이 포함돼서 1부터 가는 거고 0 초과는 0이 빠지고 가는 거예요. 0 다음 값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0이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는이 없으니까.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는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4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 연산자다라는 거. 뭐 필기까지 합격하고 오셨는데 선생님 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에 얘네는요 중간에 오화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값에는요 1000 초과 즉 1001부터 값이 들어가거나 또는 is null 공백으로 놔둬라라는 의미예요. is null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종종 나오는 애인데 is null은 뭐예요? null은 없는 값이에요. 없는 값. 존재하지 않는 값. 그래서 1000 값이 1000 넘는 거 아니면 넣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and는 얘는 1 이상이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100 이하까지 즉 1에서부터 100까지 넣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하는 또는 조건이라서 여기 필드 이 필드에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1000 이상인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공백인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애는 둘 다 만족하는 애만 들어가는 거야. 1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이면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는 또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논리연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논리연산자,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참 거짓을 표현을 할 때 우리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오화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그래서 택일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 얘는 둘 다 만족해야 오케이. 오화는 또는 조건,
선택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간값이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AND 함수를 중간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을 이게 뒤져보시면은 엑셀에서는 우리가 함수가 오화 함수가 앞쪽에 갔던 것 같은데, 그치? 이 앞에다가 오화 주고 쉼표로 줬던 것 같은데, 그지? XS에서는 중간에 넣습니다. 두 논리 조건에 중간에 넣게 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아이는 이 비트윈이에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AND를 이용을 한 구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and 20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에서부터 20까지의 수를 우리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점부터 100점까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 and 100 이렇게 하면은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AND를 써야 되는지 이 between을 써야 되는지 표시가 되나요? 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AND를 써라 또는 between을 써라라고 하는 것을 제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어떤 숫자에 대한 범위를 쓴다 그러면 between을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실은 얘네는 같은 의미거든요.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수를 수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in이에요. in은 이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화하고 이거랑 또 똑같아요.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in 주면은 이 필드에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만 쓸 수 있는 거야. 또는 5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 이 세 가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날짜 구간을 주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간을 줄 때는 이렇게 구간 범위를 줄 때는 이렇게 AND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샵이죠, 샵. 이 샵이 날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식을 넣을 때요, 저 샵을 넣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얘를 설정하는 필드의 형식이 날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냥 부등호 주고 이 샵을 빼도 자동으로 얘네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얘네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쿼리에서도 나오거든요. 조건을 지정을 할 때 날짜 뭐뭐 이상 이런 조건을 줄 때 간혹 가다가 이 샵을 안 주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도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정상이나 액세스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할 때는 해당하는 필드가 날짜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네가 인식이 됩니다. 다음에 이 like하고 다시 물음표는 얘는 만능 문자예요. 뒤에 물음표 두 개의 글자를 강제로 할당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본 입력 마스크 기호하고 다릅니다.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 같은 이런 만능 문자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 해당 필드에 강제로 10글자를 할당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alien length 기억나시죠? 엑셀에서도 배웠는데 수강 코드의 필드의 길이가 10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지? 자, 인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문자열에서 이 문자를 찾아요.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번 공백 입력 불가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제가 공을 찾고 싶다. 얘가 여기고 여기다 공이다. 이렇게. 요 학번이 요 안에 있는 요 데이터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의 공을 딱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4가 나오게 돼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스 중간에 줘야 되는 거고 0을 주게 되면 뭐예요? 중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필드에는 공백을 넣지 못하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between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설정할 때 쓰는 우리 and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alien, instring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 번씩 얘네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인덱스입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하고 기본 키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본 키가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특정 책들 같은 게 보면은 내용이 많은 애들 보면 이렇게
네, 맨 뒷장에 보면은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쪽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가나다 순서로 찾아가지고 빨리 해당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인덱스예요.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인덱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인덱스라고 하는 기능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기능인입니다. 이거 머리 써가지고 내가 이 중에 인덱스를 설정해야 될 필드를 찾는 거나 이런 거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야, 얘 인덱스 어떻게 지정해라고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떻게 설정하는지만 알면 되죠. 해당하는 필드를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인덱스 항목이 있고 여기에다가 아니요 하면 얘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중복 가능 이렇게 놓으면 인덱스 중에서도 해당하는 애가 똑같은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이 뭐 10번인 애가 2명 있다거나 이런 걸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죠. 근데 실생활에 사용하다 보면은 뭐 제품 코드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 이제 얘를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중복 불가능이 맞아요. 그지? 학번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10번이 한 명은 신면철이고 한 명은 신땡칠이야. 그게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지? 유일하게 식별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 키를 딱 설정하는 순간 이 인덱스가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됩니다. 아셨죠? 같이 묶여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필수예요. 필수라고 하는 거는 이 필드에는 꼭 데이터를 넣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빈 문자열 허용은 앞에서 우리 인스트링 함수 쓴 거 기억나시죠?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빈 문자열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뭔지 모르셔도 되고 시험 문제에서 얘를 지정하시오 하면 얘네 지정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IMNI 모드인데요. 이제 IMNI 모드는 인풋 메소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에다가는 내가 얘를 한글로 해놓고요. 이 거래처 명에다가는 영문으로 해놓으면 내가 입력할 때 거래처 입력할 때는 그냥 계속해서 영어가 나오고요. 다음에 거래처명으로 갔을 때는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영어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IMNI 모드예요. 얘네도 뒤에서 이제 문제 나오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지엽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종종 출제되는 아이인데요. 테이블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은 거래처, 거래처명, 거래일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거래처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순서를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래처명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요 항목에다 쓰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지엽적이라서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안 볼 수 있는데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처에다가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쓰셔도 얘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요. 정식 명칭은 어센딩이에요. 어센딩은 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디센딩은요. 낭떠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센딩을 뒤에다 주게 되면은 얘는 내림차순이 되고요. 생략하거나 ASC를 주면은 오름차순이 됩니다. 생략해도 돼요. ASC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액세스 소스 다운받으시고요. 특정 위치에 열어주시고 이렇게 DB 구축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답안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 녀석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고 여기에다가 얘네를 네. 답이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 결과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ID 필드는 삭제한 후 첫 번째 필드로 순번 필드를 추가하고 일련 번호 형식을 지정한 후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숨차. 근데 자, 홈에 가셔서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액세스 개체가 표시가 되어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회원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ID 필드가 존재를 하네요. 근데 ID 필드인데 비어 있어. 그래서 얘를 지우는 거네요. 그죠?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안에 있는 레코드가 뭐죠? 이 각각 하나 행들을 우리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네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 좀 전에 봤던 위에 있는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생일, 전화번호, 직위, 기관 아이디, 신용, 회원번호 같은 이러한 필드명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테이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쪽에 디자인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딱 눌러주시면은 좀 전에 봤던 구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항목들에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살짝 봤던 다양한 형태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든 입력 마스크 등 얘네를 설정하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ID 필드를 삭제한대요. 지운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 보시면 네모 회색 버튼들이 있잖아요. 각각 필드 앞에 있어서 얘네는 필드 머리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필드 머리글 선택하시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행 삭제가 있어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행 삭제가 있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삭제, 얘 눌러주시고 얘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필드로 순번 필드를 추가한대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럼 얘 클릭, 이번엔 행 삽입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순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일련 번호 형식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해주면 돼요. 와, 그지?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 키로 얘를 또 선택한대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키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닫기 얘 눌러보시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순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가 들어가고 이 안에는 일련 번호, 즉 1번부터 각 행에 고유한 번호를 먹여줄 수 있는 애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이름 필드의 포커스가 이동되면 한글이 되도록 한대요. 한글이 되도록 한대요. 어떻게 하면 돼? IMD 모드죠. 자, 그럼 이름 필드 클릭. 하위에 있는 IMD 모드. 그리고 현재 상태 유지가 아니라 얘네를 한글로 선택해주면 되죠. 영어로 다 하게 해라. 그러면 영숫자 반자를 쓰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실수로 한글 전자나 영숫자 전자 얘네를 쓰게 되면 나중에 전체 시험을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필드가 다른 테이블의 필드와 조인이 돼 있고 얘네를 가지고 이 쿼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폼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얘네가 링크가 다 깨져 버리게 돼요. 뭐냐? 단순하게 그냥 한글 하면은 한 글자가 2바이트가 돼요. 그러나 전자를 하게 되면 4바이트로 바뀝니다. 그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거 주의하실 때 입력하실 때 꼭 한글 이렇게 돼 있거나 영숫자 반자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는데 인스트링을 쓴대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빈 문자열 허용 여기에서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요. 얘는 유효성 검사 규칙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었느냐? 우리 inString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in str. 그리고 가로 열어보시면 또 설명이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넣는 거냐면 필드를 넣어요. 그래서 이름 필드에서 그 다음에 쉼표 누르면 두 번째 문자열, 내가 찾을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따옴표 주고 스페이스 한 방 먹이고 따옴표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공백을 찾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어떤 값도 나오면 안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가, 한 칸 띄고 나, 다 이렇게 있어요. 인스트링을 주고 공백을 주면은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 한 칸 띄고 가, 나, 다 이렇게 주면 얘는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 나, 다 하고 뒤에 한 칸 띄고 스페이스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4가 나오게 되죠. 왜? 공백의 위치를 글자로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2, 1, 4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0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라서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얘도 한번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장, 얘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 열어가지고 중간에 뭐 문제에다 그러면 중간에 스페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딱 넣고 엔터를 넣는 순간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얘가 오류가 발생했다. 그 확인 눌러주고 다시 얘를 ESC 눌러주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가 제가 한영키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키보드를 누르면 뭐야? 한글이 나오죠? 아, 이렇게 특정 필드에다가 내가 입력할 때
해당하는 필드에 뭐야? 한영키를 전환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뭐다? IM리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번이에요. 이번에는 주민등록 필드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여기다 890909-1111 같은 형태로 입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각 숫자는 숫자마다 숫자만 입력할 수 있대요. 그럼 0이네. 공백 없이 반드시 입력 0이네. 그죠? 마이너스 기호를 저장한대요.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얘는 입력 마스크예요. 입력 마스크는 뭐라고요? 각각 자릿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입력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입력 마스크. 얘는요, 마법사를 이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좀 전에 보셨나요? 이렇게 점점점 눌러주면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있고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형태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캐릭터 요거 하이픈이잖아요.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without the symbol in the mask라고 얘기했죠. 얘는 with라고 이야기했죠. 좀 전에 중간에 기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호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대한 거 다음 여기서 설정이 안 되고 이렇게 마침 눌러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저장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기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것이고요. 맨 뒤에 언더바는 얘가 입력 대기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 대기 문자 샵으로 주라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네는 야 뒤에 있는 거 얘 문자니까 앞에 내가 달라줘서 요거 표시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고, 얘 중간에 있는 이 기호도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0, 저장 안 할 때는 생략, 그리고 입력 대기 문자는 샵, 요렇게 지정이 된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코드로 입력해 볼 수 있어야겠죠. 왜? 다른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쟤네 보면은 각각 숫자만 입력하고 공백이 없어야 되고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 기호 못 써야 돼? 0이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총 6자리예요. 그러면 0을 하나, 둘, 셋, 넷, 다 역. 그 다음에 중간에 하이픈 주는데 얘가 기호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언하기 위해서 1을 주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얘네는 둘, 넷, 여섯, 7자네요. 그지? 그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7 주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 주고 중간에 하이픈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0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력 대기 문자 세미콜론 주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생일 필드라고 했어요. 자, 생일 필드는 요것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생일 필드가 어디 있다?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1960년 1월 1일 이후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준대요. 어떻게 주면 될까?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후니까 이날을 포함한 날짜를 써주면 되겠죠? 1960 다시 1월 1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살짝 보셨죠? 그냥 1960-01 당일 다시 01 넣었더니 엔터 치는 순간 앞뒤에 샵이 붙죠? 그 이유는 뭐야? 우리 생일 필드가 얘네는 날짜, 시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아셨죠? 자, 이상 이후는요. 이 2가 나2예요. 한자로 나2. 나 자신도 포함해서 해라 라는 의미야. 나부터 다음, 나부터 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번에는 5번이에요. 마지막 필드에 비고 필드를 추가하래요. 여기다 한번 비고 넣자. 비고 탭키. 그리고요. 비고 필드를 추가한 후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이라 그랬죠? 그럼 첨부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네, 첨부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에 010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넣어라. 반드시 11자리 숫자가 입력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강제적이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 데이터 입력 자리에 에스터리스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테이블에 하이픈도 저장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앞에 01이 꼭 붙어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지? 010도 있고 019도 있고 017도 있고 018도 있었잖아. 예전엔. 지금은 없죠. 이런 것처럼 앞에 01은 꼭 나와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번호 찍으시고요. 얘네 입력 마스크잖아요. 그지? 앞에다가 0, 1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0, 1 빼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0, 1 빼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중간에 기호 어떻게 한다?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세미콜론 주고 0. 그 다음에요. 세미콜론 주고 대기 문자는 에스터리스크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첫 앞에 있는 얘네들 0, 1은 항상 그냥 0,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쟤는 입력 마스크가 아니라 고정 문자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저장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닫기, 저장, 예, 오류가 나오는데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 잘 들어가는지 한번 새로운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 볼게요. 저 딱 들어가니까 각각 대기 문자들이 샵으로 잘 나왔고요. 얘네 한번 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990802021112 그 다음에 421111 잘 들어가네요. 그죠? 저는 99년생이에요. 예전에 한번 정말로 저 82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더니 82년생인 줄 아는 거야. 그다음에 생일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1960년 1월 1일 이후 날짜만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1950년 5월 2일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아, 얘는 못 넣는구나.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1960년 다시 2월 3일 이렇게 놓으니까 잘 들어가네요. 날짜를 구분할 때는 연, 월, 일 중간에 뭘 넣어요? 하이픈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전화번호 여기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니까 표시가 되죠? 그래서 01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 세 자리부터 써주면 되겠네요. 010에 55에 555. 아, 이렇게 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본 것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트라이 해보시고 안 될 때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다, 테스트했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놔두면 좋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예 테스트 생각하지 마.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닫기 눌러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신용 필드래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쪽에 신용 있군요. 신용 필드에는 굿과 배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테이블 보기 형태에서 신용 필드 이름 대신에 필드의 머리글에 신용 등급이 나오도록 한다 그랬어요. 말이 어려운데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가 얘네 넣을 때 어떤 함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쓸 수 있는 거 있었지? 뭐야? in이라고 하는 애와 o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좀 똑똑하니까 뭘 해주면 될까? in 가로 열고요. 쉼표 그리고 배드 이렇게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넣어주시면 돼요. 또는 o아를 중간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기 얘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요. 회원에 가셔서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넣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배드를 한번 넣어볼까? 아, 된대요. 굿 한번 넣어볼까? 굿 하다가 굿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되는군요. 그럼 굿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잘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지워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바로 가봅니다. 자, 다음에 신용 필드 얘 이름 대신에 필드 머리글에 얘를 신용 등급이 되도록 한대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게 신용이 돼 있는데 요거 이름을 신용 등급으로 별칭을 주라는 거예요. 별칭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얘 찍어 주시고요. 여기 캡션 있어요. 캡션이 바로 별도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별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별칭을 지정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신용 등급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를 또 마우스 오른쪽 닫기 얘 눌러주시고 열어보시면은 위에 신용 등급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다음번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회원번호 필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회원번호 이렇게 됐고요.
9자리 숫자로 입력받되 반드시 입력되도록 한대요. 그럼 0이야. 숫자 입력은 0,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다. 0이네요.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저장하라, 뭐 기호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주면 돼? 입력 마스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코드 저장하는 부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입력 대기 문자 샵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닫기 예 눌러주시고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회원 번호 필드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딱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닫기.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주문 고객 테이블이에요. 자, 주문 고객 테이블에서 주문일 필드래요. 주문 고객 클릭,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자, 주문일 필드래요. 주문일, 여기에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그지? 그래서 여기 기본값에다가 날짜와 시간이에요. 날짜만 된다 그러면 데이트고요. 시간까지 하라 그러면 now예요. now. 끝. 주문일 필드에는 2013년 6월 1일 이후의 날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한대요. 이후죠. 2023 다시 어때요? 6-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눌렀을 때 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테이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왠지 알아? 제가 날짜 형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 고객 번호 필드는 4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대요. 고객 번호 필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을 하는데 len 준대요. 그럼 len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뭘 주면 될까? 고객 번호. 그죠? 고객 번호. 항상 필드명 줄 때는 대괄호로 묶는다. 그리고 얘 길이가 몇 글자예요? 4글자만 들어가도록 한다. 어렵지 않죠? 이제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번호 필드 아래에다가 고객번호 필드 아래에요. 여기에다가래요. 클릭하고요. 행 삽입 이렇게 해주면 위에 붙죠? 그럼 다시 컨트롤 Z 눌러주고 내가 클릭한 것에 행 삽입하면 위쪽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넣어준대요. 이렇게 이메일 필드를 넣어주고 필드에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이 꼭 포함되도록 한대요. @이. 자, 어떻게 하느냐?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가지고요. 얘는 중간에 @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메일 주소 보면은 앞뒤에 문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만능 문자라고 하는, 즉 어떤 문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얘네들은요, 는이 아니야. 중간에 우리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면은 얘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 어떤 값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앞에다 like를 줍니다. 문자열 중에 그 어떤 거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like를 주고요. 여기 얘네들은 문자열이라서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ke는 문자열의 는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 들어가고 앞뒤로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거 같지 않은데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요즘에.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떤 의미다? 중간에 @이 들어가고요. 앞에 이 에스터리스크는 만능 문자라 그래서 어떤 거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net 이렇게 되는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이 앞에 이 lik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에서 equal과 같은 기능을 한다. 문자열은 숫자처럼 1, 2 딱딱딱 그 숫자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죠. 가가 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 야, 가가 10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equal을 쓸 수가 없어요. 문자열에다. 그래서 쓰는 애가 바로 like예요. 여러분들 like 좋아하다, love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얘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 모르시면 지금 배우시면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전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앞뒤 에스터리스크 글자 수 제한 없이 어떤 문자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문자열이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앞에 like를 붙인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최근에 정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저장 눌러주시고 무시하세요. 예, 예, 예 눌러서 다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 고객 열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다 한번 이메일을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을 빼볼게요. 자, @을 빼보면 야, 이 유효성 규칙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닫기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량 필드는 255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꿔라 그랬어요. 짧은 텍스트로 돼 있네요. 이거는 숫자인데 짧은 텍스트로 하면 안 되죠. 텍스트는 문자니까. 그죠? 얘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필드 크기를 뭘로 한다? 우리 바이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1바이트는 8비트다. 2의 8승은 256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비고 필드는 이쪽에서 255자 이상의 텍스트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긴 텍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얘가 메모 형식이 따로 있었는데 2016으로 넘어오면서 긴 텍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배송 방식 필드에는 직접 당일 일일 택배만 넣을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한대요. 이거 똑같죠? 앞에서 우리 인 줬었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애들 얘네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직접 수령, 쉼표 두 번째 당일 택배, 쉼표 다음 이길 택배,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얘네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고객 등급 필드는 MA01. 이거 우리 좀 전에 010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하이픈까지 묶어줘요. 그리고요, 얘네들은 항상 표시되는 거예요. 항상 표시한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그냥 고정으로 박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두 글자는 숫자만 입력받는데 0 아니면 9겠지 뭐. 그리고 반드시 입력되도록 한데 0이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주민번호 필드래요. 주문번호 필드는 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한대요. 여기에서는 정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속성 시트가 있는데 얘가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필드 이름 왼쪽에 여기에 필드 머리글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모서리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속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속성 시트가 나와요. 또는 요 위에 보이시죠? 속성 시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돼. 주문 번호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여기선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DSC 디센딩 해라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닫기 예 무시 예 다 무시하세요. 자, 고객번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우리 문제에서 주문번호 필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19876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고객 등급이라고 그랬죠. 고객 등급 이쪽에 딱 찍어보니까 MA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00이든 아니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뭐 10이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얘네 다 지워주면 안 되지. 이거 지워야 돼. 다음에 여기에 배송 방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송 방식에도 당일 택배 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만약에 여기다 당일이 아니라 당R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접 당일 이 길만 되도록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테이블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처음부터 그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고 그 뒤에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진도 노선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강의 끝나고 다음에 바로 혼자 해보기 문제 2개 있거든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걔를 체크해 놓고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이게
직접 본인이 해보고 안 되는 것이 기억에 더 남을까요? 안 해보고 그냥 강의만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구나라가 기억이 많이 남을까요? 여러분들 손에 남아있는 잔향이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느껴지는, 손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습득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 말씀드리는데 꼭 혼자 해보기는 직접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5분 드릴게요. 자, 5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